당신이 퍼뜨리는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과 다르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겪은 일인데 내가 모르겠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마침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순애 언니 무슨 일이에요? 김말순이 다가와서 물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가자. 순애는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영호가 막아섰다. 잠깐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동네 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보죠. 진실? 무슨 진실? 3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윤복희, 정순옥, 이영숙. 어느새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둘러쌌다. 순애는 불안했다. 영호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일 것이었다. 김영호 그만해. 옛날 일을 왜 들춰내려고 그래? 당신이 먼저 들춰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로.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영호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박순애 씨가 하신 얘기 들으셨죠? 저희 집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고, 그래서 순애 씨 집이 고생했다고. 네, 들었어요. 말순이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영호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뒷골목,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좁은 골목길에 미래횟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오래된 간판은 바닷바람에 시달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집이었다. 특히 박순애에게는 더욱 특별한 곳이었다. 어이구, 오늘 날씨 참 좋네. 박순애는 큼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골목길을 걸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당차고 힘이 있었다. 단발머리는 깔끔하게 파마를 해서 동그랗게 부풀어 올랐고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 위로 빨간 머플러를 두른 모습이 동네 아줌마 특유의 당당함을 물씬 풍겼다. 순애 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순애는 뒤돌아보았다. 동네 친구인 김말순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어머 말순아. 어디 가는 길이야? 언니야말로 어디 가셔요?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요? 순애는 입꼬리를 올리며 가슴을 펴고 말했다. 그게 말이야, 오늘 정훈이 사돈네 횟집에서 회 한 접시 먹으려고. 어제 미경이가 월급 탔다고 용돈도 줬거든. 어머머, 그럼 오늘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요새 집에서 반찬 투정만 하던데.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정훈이 사돈은 워낙 인심 좋은 사람이거든. 나야 뭐 사돈이니까 당연하고. 순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사실 그녀가 사돈이라고 부르는 이정우는 딸 미경이의 시누이의 남편이었다. 좀 복잡한 관계이긴 했지만 순애는 언제나 당당하게 내가 이 집 사돈이야. 라고 외쳤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했다. 먼저 슈퍼마켓에서 나온 정순옥이 끼었고 이어서 은행에서 볼일을 본 이영숙,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복희까지. 어느새 순애 뒤로는 15명의 일행이 길게 늘어서 걸었다. 언니, 우리 이렇게 많이 가면 괜찮을까요? 뒤에서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에 순애는 손을 휘둘렀다. 뭐가 문제야? 내가 사돈인데. 정훈 사돈은 워낙 인심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오늘 미경이가 용돈도 줬으니까 술값은 내가 낼게. 사실 딸 미경이가 준 용돈은 5만 원이 전부였다. 15명이 소주를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순애는 그런 계산 따위는 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뿐이었다. 순애 언니는 정말 복이 많아요. 사돈이 횟집을 하니까. 그러게요.
저희는 회 한 점 먹으려면 얼마나 아껴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순애의 어깨를 한층 더 우쭐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으로 앞장서서 걸었다. 어머머 순애야.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미용실에서 나온 박정자였다. 정자야. 어디 갔다 와? 머리 좀 했지. 순애야, 너는 어디 가는 거야? 뒤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정은 사돈네 횟집에서 회 좀 먹으러 가는 길이야. 너도 같이 갈래? 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가자. 요새 집에서 맨날 된장찌개만 먹었거든. 이제 일행은 16명이 되었다. 순애는 점점 더 기분이 좋아졌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부러워하는 모습이 뿌듯했다. 미래횟집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싱싱한 회와 시원한 매운탕으로 소문이 난 집이었다. 순애는 당당하게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던 이정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카운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정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남자였다. 58세쯤 되어 보이는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순애는 말문이 막혔다. 그 남자 역시 순애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영호? 순애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순애. 영호도 차갑게 순애의 이름을 불렀다. 뒤따라 들어온 동네 사람들은 분위기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언니, 왜 그래요? 저 사장님 누구예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김영호. 30년 전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이자 지금은 철천지원수인 그 남자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정은 사돈은 어디 갔어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정훈 씨는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인수했어요. 영호의 대답은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다. 정훈이 가게를 팔았다고? 그것도 하필 김영호에게? 그럼. 네, 그럼입니다. 이제 이 가게 사장은 저예요. 영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순애 뒤에 늘어선 사람들을 훑어보며 덧붙였다.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주문 받겠습니다. 순애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평상시 자신이 앉던 구석자리로 걸어갔다. 동네 사람들도 따라서 자리에 앉았지만 모두들 어색한 기색이었다. 언니, 저 사장님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 앉은 말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순애는 대충 대답하고 메뉴판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영호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주문하세요. 우리 회 한 접시하고 소주. 순애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작아졌다. 보통 때라면 야, 정훈아, 사돈 왔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다. 회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광어, 우럭, 도미. 아무거나. 광어로. 몇 인분이요? 영호의 질문에 순애는 뒤를 돌아보았다. 16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많이 좀 주세요. 우리 사돈이니까 하고 말했을 텐데. 16인분이요. 광어회 16인분, 소주는 몇 병이요? 소주는. 순애는 지갑을 만져보았다. 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일단, 4병 주세요. 네. 광어회 16인분에 소주 4병이요. 영호는 기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다. 왜 하필 김영호일까? 30년 전 그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젊은 시절 김영호는 순애의 동네 친구였다. 함께 자라면서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는데 영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순애네 집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일이 틀어졌다. 당시 순애네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순애의 아버지가 영호 아버지에게 독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결정적인 사건은 영호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날이었다. 순애의 아버지가 병원비까지 빚을 독촉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영호는 순애네 집을 원망하게 되었다. 사실 그것은 오해였지만 한번 틀어진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 후로 두 집안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고 순애와 영호도 평생의 원수가 되었다. 회 나왔습니다. 영호가 광어회를 들고 나왔다. 평소 이정훈이 주던 것보다 양이 적어 보였다. 양이 좀. 순애가 말하려는 순간 영호가 차갑게 말했다. 16인분 맞습니다. 더 드시려면 추가 주문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사돈인데. 순애는 평소 습관대로 말했다. 그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순애와 영호에게 집중되었다. 영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돈이요? 이정훈 씨와 사돈이라고 해서 저와도 사돈이라는 건가요? 그게. 여기는 공짜밥 집이 아닙니다. 드신 만큼 계산하세요. 영호의 말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순애가 공짜로 얻어먹던 것을 모두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거절당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순애의 얼굴이 빨개졌다.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사돈이라고. 순애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영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사돈이든 뭐든 여기서는 돈 내고 드세요. 그게 장사하는 사람의 원칙입니다. 김영호. 순애가 영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3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영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네, 김영호 맞습니다. 30년 전 그 김영호 말입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다. 딸 미경이가 준 5만 원으로는 16명의 식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는 없었다. 좋아, 김영호. 계산하자고. 순애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광어회 16인분과 소주 4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영호는 그 돈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5만 원으로 16인분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제 정말로 진퇴양난이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엄마. 들어온 사람은 순애의 딸 최미경이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횟집에 갔다는 소식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다. 미경아. 순애는 딸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미경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엄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미경이 사장에게 말했다. 영호는 미경을 보더니 조금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광어회 16인분에 소주 4병이면 28만 원입니다. 미경은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다. 순애는 딸 앞에서 더욱 부끄러워졌다. 계산을 마친 후 미경은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집에 가요. 응.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네 사람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떴다. 가게를 나오는 순애의 뒷모습을 보며 영호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30년간 품어온 원망이 조금은 풀린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순애는 집으로 가는 길에 딸에게 말했다. 미경아, 미안하다. 엄마가 창피를 당했네.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저 사장님은 누구예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엄마의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김영호,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한 굴욕. 모든 것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내가 사돈이야.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그 말도 무색해졌다. 정훈이 가게를 팔고 떠났으니 더 이상 사돈 노릇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창밖으로 바다 소리가 들려왔다. 부산 밤바다의 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거칠고 끝이 없어 보였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긴 밤을 보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네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까? 그리고 김영호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예전처럼 내가 사돈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순애의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어제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딸 미경이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평소라면 우리 딸 고맙다. 하며 호탕하게 웃었을 텐데 오늘은 기운이 없었다. 그냥 김치찌개만 떠줘.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경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온갖 감정들이 뒤엉켰다. 분노, 원망,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김영호.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점심 꼭 드시고 저녁에 뵐게요. 응, 그래. 잘 다녀와. 미경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순애는 귀찮다는 듯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언니. 문 앞에 동네 친구 김말순이 서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다. 말순아, 무슨 일이야? 그게. 언니, 어제 일 때문에. 말순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어제 일 뭐 어때서? 별일 아니야. 언니, 사실은 동네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어제 횟집 사장이랑 언니가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다면서요? 그래서 원수지간이라고. 순애의 얼굴이 굳었다. 벌써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니가 그동안 공짜로 먹던 것도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해요.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다. 동네는 좁았고 소문은 빨랐다. 어제 일이 벌써 온 동네에 퍼진 것이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에 좀 아는 사이였어.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저희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뭔가 심상치 않던데. 말순의 추궁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다. 30년간 숨겨왔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말순아, 그냥 넘어가자. 옛날 일이야. 하지만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 횟집은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이제 미래 횟집은 순애에게 금지구역이 되었다. 30년간 자신의 안식처 같았던 곳이 하루아침에 적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횟집이 거기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다. 혼자 남은 순애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벌써부터 부담스러웠다.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집 밖으로 나왔다. 평소라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를 떨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야채가게 앞을 지날 때였다. 어머, 순애 언니. 야채가게 사장 윤복희가 반가워했다. 복희야. 언니, 어제 일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또 시작이었다. 순애는 피곤했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 사장님이랑 옛날부터 원수 사이라면서요? 왜요? 그냥 어릴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인데요? 복희의 끈질긴 추궁에 순애는 짜증이 났다. 복희야, 그만 물어봐. 피곤해. 아, 죄송해요. 그런데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 횟집 자주 가시던데. 다른 데 가면 되지. 순애는 대충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오후에는 슈퍼마켓에, 저녁에는 약국에 들렀는데 어디서든 같은 질문을 받았다. 어제 일이 무엇인지, 횟집 사장과 무슨 사이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순애는 점점 지쳐갔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도 쌓여갔다. 모든 것의 원인은 김영호였다.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미래 횟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평소라면 들어가서 정훈아, 오늘 뭐 맛있는 거 없나? 하고 큰 소리로 외쳤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횟집 앞을 지날 때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김영호가 카운터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30년 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매는 그대로였다. 순애는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분노였다. 30년간 참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다. 왜 하필 여기에 나타난 거야? 왜 내 평화로운 일상을 망쳐놓는 거야?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김영호가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김영호는 순애를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이 순애에게는 더욱 도발적으로 보였다. 저런 식으로 나올 거면. 순애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의 체면을 지켜야 했다. 집에 도착해서 딸 미경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경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미경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경아, 어제 그 사장 말이야. 사실 엄마랑 좀 복잡한 사이야. 어떤 사이인데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30년 전에 우리 집이랑 그 집이랑 돈 문제로 싸웠어. 그때 너희 할아버지가 그 집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됐거든. 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 결국 두 집안이 원수가 됐지. 미경은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분위기가 이상했던 거군요. 그래. 그런데 미경아, 엄마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있고. 어머니 설마. 미경아, 엄마는 평생 누구한테 기죽고 살지 않았어. 그런데 어제 그런 식으로 창피를 당했잖아. 미경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불안했다.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자존심이 상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었다. 어머니, 그냥 넘어가세요.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안 돼. 엄마는 그럴 수 없어. 그날 밤 순애는 계획을 세웠다. 김영호에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자신도 뭔가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했다. 어제까지의 풀이 죽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시 예전의 당당한 박순애가 돌아왔다. 미경아, 엄마 나간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있어서. 순애는 집을 나서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말순의 집이었다. 언니,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말순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횟집 일 말이야. 사실 내가 다 얘기 안 했거든. 말순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어떤 얘기요? 그 김영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순애는 30년 전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들려주었다. 김영호네 가족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는 것, 순애네 집이 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도 김영호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것 등등.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언니가 어제 화가 난 것도 당연하네요. 순애는 말순을 시작으로 동네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자신의 버전으로 과거 이야기를 퍼뜨렸다. 물론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 30년간 쌓인 원한과 어제의 굴욕감이 뒤섞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언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순애가 원하던 바였다. 점점 더 김영호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순애는 동네 사람들 10여 명과 함께 다른 횟집으로 갔다. 미래 횟집 바로 옆에 있는 바다 횟집이었다. 사장님, 우리 좀 맛있게 해주세요. 순애는 평소의 호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12명이요. 회 좀 싱싱한 걸로 부탁해요. 바다 횟집 사장은 반가워했다. 평소 손님들이 대부분 옆집 미래 횟집으로 가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던 참이었다. 우와, 여기 회가 정말 싱싱하네요. 사장님 인심도 좋으시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자 순애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굳이 미래 횟집에 갈 이유가 없었다. 사장님, 여기 자주 올게요. 옆집은 사장이 너무 불친절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순애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해서 옆집에도 들리도록 했다. 아, 그래요? 저희는 항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바다 횟집 사장은 신이 났다. 그 시각 옆집 미래 횟집에서는 김영호가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순애가 무슨 생각인지 뻔히 보였다. 여전하네, 박순애. 영호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30년 전에도 순애는 이런 식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수를 다 써서라도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성격이었다. 오후에 순애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김영호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 일을 계속했다. 30년 전 이야기를 점점 더 과장해서 말했고 어제 일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식으로 포장했다.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가면 안 되죠. 맞아요. 우리 동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장사하려고 하다니. 앞으로는 바다 횟집만 가요.
동네 여론은 순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순애는 만족스러웠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기분이 한결 나아져 있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응? 그냥 동네 사람들이랑 수다 좀 떨고. 어머니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원래 이런 일로 오래 끌지 않거든. 하지만 미경은 뭔가 불안했다.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순애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김영호에게 한 방 먹인 기분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편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 미래 횟집의 장사는 잘 안 될 것이 분명했다. 이제 좀 맛을 보겠지, 김영호. 순애는 30년 만에 복수를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한편 미래 횟집에서는 김영호가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이 확연히 눈에 띄었다. 특히 동네 단골 손님들이 전혀 오지 않았다. 시작했구나, 박순애. 영호는 순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순애는 변하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온 동네를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영호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강해진 사람이었다. 순애의 이런 유치한 방법에 굴복할 생각은 없었다. 좋아, 박순애.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영호도 맞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0년 전의 진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이었다. 순애가 퍼뜨리는 거짓말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두 사람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작은 동네 횟집에서 시작된 갈등이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순애는 체면을 되찾았다고 생각했고 영호는 진실을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 아니면 둘 다 상처만 입고 끝날까? 동네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 흥미진진한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30년 만에 재회한 두 원수의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면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동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박순애의 작전은 예상보다 효과적이었다. 미래 횟집의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 횟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순애는 매일 아침 바다 횟집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의기양양했다. 언니 정말 잘했어요. 그런 나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죠. 맞아요. 우리 동네 사람을 무시하면서 장사하려고 하다니. 동네 사람들의 지지에 순애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넷째 날 아침 순애가 평소처럼 바다 횟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박순애 씨. 돌아보니 김영호가 서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영호가 순애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뭐야? 순애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다. 잠시 얘기 좀 할까요? 할 얘기 없어. 30년 전 일에 대해서요. 영호의 말에 순애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때 일을 지금 와서 뭘 얘기해.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죠. 당신이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는 말들 때문에.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호가 자신의 활동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당신이 퍼뜨리는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과 다르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겪은 일인데 내가 모르겠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마침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순애 언니 무슨 일이에요? 김말순이 다가와서 물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가자. 순애는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영호가 막아섰다. 잠깐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동네 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보죠. 진실? 무슨 진실? 3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윤복희, 정순옥, 이영숙. 어느새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둘러쌌다. 순애는 불안했다. 영호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일 것이었다. 김영호 그만해. 옛날 일을 왜 들춰내려고 그래? 당신이 먼저 들춰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로.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영호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박순애 씨가 하신 얘기 들으셨죠? 저희 집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고, 그래서 순애 씨 집이 고생했다고. 네, 들었어요. 말순이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영호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30년 전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때 순애 씨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셨는데 저희는 갚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순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하지만 순애 씨 아버지는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게. 순애는 말을 더듬었다. 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날 순애 씨 아버지가 병원까지 찾아와서 빚을 독촉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순애가 들려준 이야기와 전혀 달랐다. 그건 아빠가 너무 급해서. 순애는 변명하려 했지만 영호가 계속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장례식 날에도 와서 돈 얘기를 하셨어요. 문상객들 앞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순애가 소리를 질렀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빚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순애 씨 가족은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려웠다고. 빌려준 돈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가 없었어. 순애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걸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이었어요. 너희 집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였잖아.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순애 씨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셨던 거예요. 저희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두 사람의 언쟁이 격해지자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 어느새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잠깐. 그때 동네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최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 사람들이 인사했다. 최할머니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해? 할머니, 순애 언니랑 횟집 사장님이 30년 전 일로 싸우고 있어요. 30년 전? 아, 그 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아세요? 그럼 내가 모르는 동네 일이 어디 있겠니? 그때 나도 다 봤지. 사람들의 관심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할머니, 진짜는 뭐예요? 진짜 뭐야? 둘 다 틀렸어. 할머니의 말에 순애와 영호가 모두 깜짝 놀랐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 아버지도 너무했고 영호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어. 할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탁탁 치며 말했다. 순애 아버지는 너무 성급했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얘기를 하고. 그것도 병원에서.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영호 아버지도 너무 무책임했어.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미루기만 했지.
이번에는 영호가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너희 둘이야. 할머니가 순애와 영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어른들 싸움을 왜 평생 짊어지고 살았어? 그것도 서로 미워하면서. 하지만 할머니. 하지만 뭐야? 순애야, 너는 그때 20살이었잖아. 아버지가 하는 일에 무슨 책임이 있어? 그래도 뭐가? 영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빚을 내가 왜 평생 미안해해? 너는 잘못한 게 없잖아.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다. 30년 동안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뭐가 좋았어? 둘 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동네 사람들도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싸우고 있네. 50이 넘은 사람들이 부끄럽지도 않아? 순애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 말이 맞았다. 30년 동안 무의미한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다. 영호도 복잡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품었던 원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갑자기 순애가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어. 사람들이 놀라서 순애를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영호를 미워했는데 사실 영호는 잘못한 게 없었어. 그때 우리 아빠가 너무했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요즘 내가 동네에서 한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어. 언니. 말순이가 놀라서 말했다. 미안해, 모두들. 내가 화가 나서, 체면이 상해서 거짓말을 했어. 순애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영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였다. 저도 미안해요, 순애 씨.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도 감동했다. 이제 됐어.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30년 묵은 체증이 뚫렸네. 이제 둘이 화해하고 잘 지내거라. 네, 할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잠깐만.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가 돌아보니 바다 횟집 사장이 뛰어오고 있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바다 횟집 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순애 언니 화해하면 안 되죠. 네. 순애는 어리둥절했다. 언니가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옆집 사장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가면 안 된다고. 바다 횟집 사장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화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사장님, 그게. 순애는 당황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다. 우리가 순애 언니 말 듣고 옆집 안 간 지가 며칠인데 이제 와서 다시 가라고 하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 횟집 사장은 계속 따졌다. 최근 며칠간 손님이 늘어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화해한다니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순애가 사과했지만 바다 횟집 사장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잘못 생각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며칠간 뭘 한 거예요? 상황이 복잡해지자 영호가 나섰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건 저희 둘의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휘말려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른스럽지 못했어요. 영호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사장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순애도 함께 사과했다. 할머니가 다시 나섰다. 야, 바다집 사장. 뭘 그렇게 소란을 피워? 할머니, 하지만 뭐야? 손님이 좀 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뭔 불만이야? 할머니의 호통에 바다 횟집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화해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너도 같이 기뻐해야지. 네. 할머니. 바다 횟집 사장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상황이 정리되자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마침내 순애와 영호만 남게 되었다. 영호야. 네. 정말 미안했어. 30년 동안 너를 미워하고 또 요즘에도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괜찮아요. 저도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순애는 걱정스러웠다. 미래 횟집에 다시 가기에는 민망했다. 순애 씨, 오늘 점심 때 횟집에 오세요. 정말? 네.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고마워, 영호야. 순애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영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날 점심 순애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미래 횟집을 찾았다. 영호는 정말로 정성껏 대접했다. 회도 많이 주고 서비스 안주도 여러 개 내왔다. 와, 정말 맛있다. 사장님 인심이 정말 좋으시네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자 영호는 뿌듯했다.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네, 그럴게요. 순애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회를 먹었다. 3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영호야, 회가 정말 맛있네. 감사합니다, 순애 씨. 아니야, 언니라고 불러.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 네. 순애 언니. 영호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순애를 편하게 불렀다. 그날 오후 순애는 집에 돌아와서 딸 미경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응. 엄마가 30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하지만 이제 화해하셨잖아요. 그래, 다행이지. 최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미경은 어머니가 한결 편해 보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다행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30년간 품었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영호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30년 만에 찾아온 화해였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동네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미래 횟집과 바다 횟집을 번갈아 가며 이용했고 두 집 모두 장사가 잘 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인 걸까? 30년간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진짜 화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화해 식사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박순애는 여전히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30년간 원수처럼 지낸 사이가 하루아침에 편해질 리는 없었다. 어머니, 오늘도 횟집에 가세요? 딸 미경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글쎄, 어제도 갔는데 오늘도 가면 너무 자주 가는 것 같고. 순애는 망설였다. 화해는 했지만 매일 가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내가 사돈이야. 라고 외치며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 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다. 어머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지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라. 그게 쉽지 않네. 미경이 출근하고 나자 순애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김영호. 아니, 영호 오빠. 어릴 때는 늘 영호 오빠라고 불렀던 기억이 났다. 3살 차이라 동네에서는 오빠 동생 하며 지냈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순애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아버지들끼리 벌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졌지만 사실 영호는 자신에게 좋은 오빠였다. 어려서 넘어져 울면 업어주기도 하고 남자애들이 괴롭히면 나서서 막아주기도 했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다. 순애는 후다닥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순애야.
문 앞에 김영호가 서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영호야?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는 길에 과일 좀 사왔어. 영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고마워. 들어와. 아니야, 그냥. 들어와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순애는 영호를 안으로 들였다. 30년 만에 집에 들어오는 영호였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영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응. 별거 없지만. 아니야, 따뜻해 보여.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호야. 응? 어릴 때 생각나네. 우리 정말 사이좋게 지냈잖아. 그래. 그때는 좋았지. 영호의 목소리에도 그리움이 묻어났다. 너 기억나? 내가 개천에 빠져서 울고 있을 때 내가 구해줬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너 정말 많이 울었어. 부끄러워. 그때 내가 몇 살이었더라? 7살? 8살이었어. 나는 11살이었고. 두 사람은 잠시 어린 시절 추억에 잠겼다. 영호야,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순애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많이 원망했어. 너희 집을, 너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희 집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인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 그때 우리가 좀 더 어른이었으면. 어른이라. 우리가 그때 20살이었는데 뭘 알았겠어.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난 너한테 더 미안해. 요즘에 나쁜 소문 퍼뜨리고. 아니야, 나도 너무 차갑게 굴었어. 첫날 너를 보자마자 화가 났거든. 당연하지. 30년 만에 만났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영호야, 우리 이제 정말 화해한 거지. 그럼 물론이지. 그럼 예전처럼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 순애의 말에 영호는 깜짝 놀랐다. 오빠라고? 어릴 때 늘 영호 오빠라고 불렀잖아. 그래, 그렇게 불러. 영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30년 만에 듣는 오빠라는 호칭이 새로웠다. 영호 오빠.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다 고마워. 그때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영호가 일어났다.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와서. 가봐야겠어. 그래, 어서 가. 순애야. 아니, 순애. 왜? 점심때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 응. 우리 어릴 때 내가 좋아하던 매운탕 끓여줄게. 오빠가 매운탕도 끓일 줄 알아? 요리는 내가 다 해.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다 배웠어. 혼자? 순애는 깜짝 놀랐다. 영호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응, 혼자. 왜? 그냥. 인연이 없었어. 영호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지만 순애는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다. 그럼 점심때 꼭 와. 알았어, 영호 오빠. 영호가 나간 후 순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영호가 혼자 산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어떤 이유인지 가슴이 먹먹했다. 점심시간 순애는 약속대로 미래 횟집을 찾았다. 영호는 정말로 매운탕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와, 정말 매운탕이네. 어릴 때 내가 좋아하던 거 기억나서. 오빠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 응, 다 기억해. 순애는 매운탕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오빠 요리 정말 잘한다. 그럼 30년간 연습했는데.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았어?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 하지만 영호의 표정에는 쓸쓸함이 어렸다.
왜 결혼 안 했어? 순애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거짓말. 58살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리 없잖아. 순애야. 왜? 사실은. 영호는 말을 멈췄다. 사실은 뭐? 사실은 30년 전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어. 어떻게? 너희 집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했잖아. 그래서인지 누군가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배신할 것 같고. 순애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집 때문에 영호가 평생 혼자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오빠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우리 집 때문에 오빠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영호는 손을 저었다. 그래도 58살까지 혼자 사는 게 쉬웠을까? 외롭긴 했지. 특히 명절 때. 그랬구나. 순애는 코끝이 찡했다. 자신은 딸이라도 있었는데 영호는 정말로 혼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있잖아. 우리 다시 친해지자. 영호는 순애를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고마워 순애야. 뭘? 어릴 때부터 오빠 동생 했는데.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영호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순애 언니 여기 계셨네요. 들어온 사람은 동네 친구들이었다. 김말순, 윤복희, 정순옥이었다. 어머 언니들. 우리도 점심 먹으러 왔어요. 요즘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면서요? 그럼 사장님이 요리를 정말 잘해요. 순애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희도 매운탕으로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호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말순이 순애에게 속삭였다. 언니 사장님이랑 정말 화해한 거예요? 응, 완전히 화해했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언니 사장님이 혼자 사신대요? 응, 결혼 안 했어. 어머, 그런데 왜요? 나이도 적당하고 요리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는데. 복희가 관심을 보였다. 글쎄, 인연이 없었나 봐. 순애는 대충 대답했다. 영호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좋은 분 만나시면 좋겠네요. 순옥이 말했다. 그러게요. 이 나이에도 만날 수 있죠. 말순도 거들었다. 순애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다. 영호가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생각이 불편했다. 오빠는 그런 거 관심 없을 거야. 언니, 오빠라고 불러요? 어릴 때부터 오빠 동생 했거든. 어머, 그럼 정말 가까운 사이구나.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다. 매운탕이 나오고 다들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영호도 가끔 나와서 대화에 참여했다. 사장님 정말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사시니까 요리를 잘하게 되신 거군요. 복희의 말에 영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는 순애 언니가 있으시잖아요. 말순의 말에 순애와 영호가 모두 당황했다. 아, 그게 아니라 친구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해명하자 친구들이 웃었다. 알아요, 알아요. 점심을 먹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순애와 영호는 다시 둘이 남게 되었다. 순애야, 친구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무슨 오해?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이인 것처럼. 별일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원래 그래. 순애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뭘 조심해? 괜한 소문이 나면. 소문이 나면 어때? 순애가 갑자기 물었다. 영호는 당황했다. 그러니까. 오빠 정말 평생 혼자 살 거야? 순애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궁금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되나?
영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제 나이도 많고 58살이 뭐가 많아. 요즘 세상에. 하지만 이제 와서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왜 오빠 같은 사람을? 오빠 좋은 사람이야. 순애의 말에 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순애야. 왜? 고마워. 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0년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오빠,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뭐? 30년 전에. 30년 전에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호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있었지? 어떻게 알았어? 그때 오빠가 나만 보면 얼굴이 빨개졌거든. 순애는 웃으며 말했다. 부끄러워. 왜 고백 안 했어? 어떻게 고백해? 나는 가난한데 너는 그래도 우리보다 형편이 나았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정말? 응. 나도 오빠를 좋아했어. 영호는 깜짝 놀랐다. 정말? 응. 그런데 우리 아빠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구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순애야. 응?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글쎄, 결혼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순애의 말에 영호는 심장이 뛰었다. 지금이라도? 왜 안 돼? 그게, 우리가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으면 어때? 사랑에 나이가 있나? 순애는 당당하게 말했다. 5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녀다운 직설적인 모습이었다. 순애야, 정말? 응. 오빠 나랑 사귈래? 사귄다고? 응. 30년 늦었지만 영호는 꿈꾸는 것 같았다. 3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이랑 오빠 같은 사람이어서 좋은 거야. 순애야. 왜? 싫어? 싫기는. 너무 좋아. 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사귀는 거야? 응, 사귀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순간이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손을 놨다. 어서 오세요. 영호가 얼굴을 붉히며 인사했다. 저기, 회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영호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순애는 혼자 앉아서 웃었다. 30년 만에 찾아온 사랑이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55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영호도 주방에서 혼자 미소를 지었다. 30년간 혼자 살면서 포기했던 사랑을 다시 찾았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두 사람의 진짜 화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함께. 박순애와 김영호가 사귀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두 사람은 3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었다. 순애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고 영호는 횟집에서 순애가 좋아할 만한 요리를 연구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딸 미경이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가 최근 들어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신기했다. 예뻐졌어? 원래 예뻤지. 순애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져봤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미경은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다. 어머니, 저 출근할게요. 그래, 잘 다녀와. 저녁에는 좀 늦을 수도 있어. 왜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미경이 출근하고 나자 순애는 불이 나게 준비를 했다. 오늘은 영호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영호가 횟집 재료를 사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했던 것이다. 미래 횟집 앞에 도착하니 영호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애야, 기다렸어? 아니야, 나도 지금 왔어. 영호는 순애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순애는 새로 산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유독 예뻐 보였다. 오늘 예쁘다. 정말? 순애는 수줍게 웃었다. 55세의 나이에도 칭찬받으면 여전히 설렜다. 그럼 시장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서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함께 걸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관계였지만 지금은 당당한 연인이었다. 오빠, 뭐부터 살 거야? 생선부터 보자. 오늘 저녁에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서. 특별한 거? 응, 비밀이야. 영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생선 가게에서 영호는 정성스럽게 생선을 골랐다. 순애는 그런 영호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웠다. 사장님, 이 광어 얼마예요? 광어요? 이거 정말 싱싱해요. 한 마리에 4만 원이에요. 좀 깎아주세요. 아이고, 이 아저씨가. 이미 저렴하게 드리는 건데. 우리 단골로 할 테니까요. 영호는 능숙하게 가격을 흥정했다. 순애는 그런 모습이 새로웠다. 30년간 혼자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다 혼자 해왔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했다. 자, 3만 5천 원. 더 이상은 안 돼요. 좋아요, 그럼 그걸로. 생선을 산 후 채소 가게로 갔다. 영호는 순애에게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순애야, 이 배추 좀 봐. 겉잎이 싱싱하고 색깔이 좋지? 정말 그네. 오빠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30년 동안 배웠으니까. 대단해. 순애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자신은 늘 딸이나 사돈집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영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순애가 물었다. 오빠, 30년 동안 정말 외롭지 않았어? 외롭긴 했지. 특히 이런 때. 이런 때? 누군가와 함께 장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싶을 때. 그럼 이제는 외롭지 않겠네. 응, 이제는 안 외로워. 영호는 순애의 손을 잡았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행복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순애 언니. 김말순이었다. 옆에는 윤복희도 함께 있었다. 언니들. 순애는 당황해서 영호의 손을 놨다. 어머, 사장님도 계시네요. 둘이서 뭐 하셔요? 말순이 궁금한 듯 물었다. 아, 그냥. 시장에 갔다 오는 길이야. 함께 가셨어요? 복희도 관심 있게 물었다. 횟집 재료 사러 가는데 순애가 도와준다고 해서. 영호가 대신 대답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두 분 정말 친해지신 것 같아요. 친구니까. 순애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친구들이 사라진 후 영호가 물었다. 왜 손을 놨어?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워? 우리 사귀는 거 비밀은 아니잖아. 그래도 아직은 좀 그래. 순애는 수줍어했다. 55세의 나이에도 연애는 설레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횟집에 도착해서 영호는 준비한 재료로 요리를 시작했다. 순애는 옆에서 구경했다. 오빠, 내가 뭘 도와줄까? 그냥 거기 앉아서 지켜봐. 오늘은 내가 다 할게. 영호는 능숙하게 칼질을 했다. 광어를 깨끗하게 포 떠서 회를 만들고 나머지 뼈로는 맑은 국물을 우려냈다. 와, 정말 잘한다. 30년간 연습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순애는 감탄했다. 영호의 손놀림이 프로 같았다. 순애야, 맛 좀 봐.
영호가 국물을 떠서 순애에게 건넸다. 진짜 맛있다. 다행이네. 영호는 뿌듯해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기쁨을 30년 만에 다시 느끼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최근 영호와 순애가 화해한 후로 미래 횟집은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순애 언니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인사하며 들어왔다. 오늘은 뭐가 특별해요? 광어 요리를 특별히 준비했어요. 와, 기대되네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영호와 순애가 함께 서빙을 했다.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했다. 언니 사장님이랑 호흡이 잘 맞네요. 말순이가 놀라며 말했다. 그런가? 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친했으니까 그런가 봐. 순애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순애와 영호는 설거지를 함께 했다. 오빠 정말 맛있었어. 다행이야. 너만을 위해서 만든 건데. 나만을 위해서? 응. 30년 동안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요리야. 순애는 가슴이 찡했다. 30년간 품어온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다. 오빠. 응? 고마워. 뭐가? 30년을 기다려줘서. 영호는 순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어머니. 미경이었다.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다. 미경아. 순애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집에 안 계셔서 찾았어요. 아, 그냥. 설거지 좀 도와주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미경이 영호에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니가 패 끼치지 않나요? 아니에요. 도움이 많이 돼요.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미경은 어머니와 영호의 분위기를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 집에 가요. 그래, 가자. 영호야, 오늘 고마웠어. 나야말로 고마웠어, 순애야. 순애와 미경이 나간 후 영호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경이 물었다. 어머니, 요즘 횟집 사장님과 자주 만나시죠? 응. 그냥 친해져서. 그런데 어머니 혹시 뭐? 혹시 사장님을 좋아하세요? 순애는 깜짝 놀라서 미경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런가? 순애는 당황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미경아. 네. 사실은 오빠를 좋아해. 오빠라고 부르세요? 어릴 때부터 오빠라고 불렀거든. 미경은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다. 최근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다. 어머니, 그럼 사귀시는 거예요? 응. 2주 전부터. 어머나. 미경은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늘 걱정이었는데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미경아,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어머니. 사장님 좋은 분 같아요. 정말? 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순애는 딸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하지만 어머니. 응? 동네 사람들한테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좀 부끄러워서. 그래도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들 표정 보면 뻔히 알죠. 미경의 말이 맞았다. 이미 동네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영호를 만나러 갔다. 영호는 횟집 문을 열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오빠. 순애야, 일찍 왔네. 응, 오빠 도와주려고. 고마워. 두 사람이 함께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최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들렀다. 할머니. 어이구, 두 사람이 함께 청소하네.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데 너희 둘 사이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두 사람이 당황했다. 할머니, 그게 뭘 부끄러워해. 나이 다 먹고.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지. 할머니. 순애야, 영호한테 마음 있지? 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야, 너는 어떻고? 저도 순애를 좋아합니다. 그럼 됐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결혼이라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랐다. 뭐가 놀라워? 나이 들어서 연애만 하고 끝낼 거야? 결혼해야지.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저희가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으면 어때? 사랑에 나이가 있나?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혼이라.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니 새로웠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순애야, 우리 결혼하자. 오빠.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살자. 순애는 눈물이 났다. 꿈에 그리던 말이었다. 응, 오빠. 결혼하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그래, 그래야지. 언제 할 거야? 글쎄요. 언제가 좋을까요? 빨리 해. 나이 먹어서 뭘 미루고 있어? 그럼. 다음 달. 좋아. 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소식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다. 언니 축하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결혼식에 꼭 초대해 주세요.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순애는 행복했다. 30년간 품었던 원망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 영호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살았던 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지금이 행복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복해주는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언니 정말 예뻐요. 신부님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순애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55세의 신부는 어떤 20대 신부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영호도 검정 한복을 입고 있었다. 58세의 신랑이지만 얼굴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기쁨이 넘쳤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 미경아. 좋은 딸 둬서 엄마가 행복해. 어머니야말로 행복하세요.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미래 횟집을 운영하기로 했다. 순애의 집에서 살면서 함께 가게를 꾸려가는 것이었다. 오빠, 이제 정말 우리가 부부야? 응, 정말 부부야. 30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네. 그래, 늦었지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부산 앞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다. 오빠, 앞으로도 잘해보자. 응, 잘해보자. 30년의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었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동네 사람들도 행복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늦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미래 횟집은 이제 정말로 미래가 밝은 집이 되었다. 순애와 영호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그곳에 있었다. 내가 사돈이야. 순애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당당한 사장 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아내였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다.